수학 나영입니다. 모의고사에서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교과서 수준의 개념만 가지고도 4점짜리 문제를 좀 쉽게 느껴볼 수 있도록 문제를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16년 3월 나영 수학 모의고사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4번 문제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Pn을 기준으로 Qn과 Rn의 좌표를 구한 후에 삼각형의 넓이, 즉 Sn과 Tn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일한 후에 구하면 되겠습니다. 14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핵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도형의 넓이, 특히 뭐 삼각형 또는 사각형, 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사다리꼴 이런 넓이,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fx는 루트 x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미지수가 있어 잘 모르는 함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fx는 루트 x가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fx가 x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역함수와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fx는 x축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fx 역함수는 y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뭐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합성함수의 결과가 x입니다. fgx가 x라는 그 식이 나오면 fx와 gx는 역함수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역함수의 존재 유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1대1 대응 관계거나 함수가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입니다. 1차, 2차 유리함수, 무리함수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y는 x의 대칭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문제 안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나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역함수와 미분이 서로 엮여 있는 문제, 그리고 역함수와 적분이 서로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어느 기본적인 틀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16번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n번째에 대한 식을 보고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식을 정리하고 내 손으로 직접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 상관없이 n번째 식을 보는 순간 바로 밑에다가 n 플러스 1번째에 관련된 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결론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알면 중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비교하는 건데 식을 비교할 때 순서대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앞식과 뒤식을 잘 비교해서 좀 더 편한 식으로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식들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사각형을 결정짓는 변수가 두 개고요. 그 변수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정사각형 내에 또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 변을 다 표현해야 되고요. 각도까지 같이 표현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길이가 숫자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의 길이를 A, B로 표현하시고요. A와 B로 표현하시고요. 각도까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할게. 산술 기하 평균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갑자기 툭툭 갑툭 튀죠. 갑툭 튀. 그래서 어쩔 때 언제 우리가 산술 기하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양수인 변수가 두 개일 때입니다. 17번 같은 경우이죠. 두 번째가 양수인 변수가 하나긴 한데 걔네들이 역수관계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반드시 역수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역수관계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리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길이 관계를 물어볼 때 그럴 때도 산술기하가 많이 쓰입니다. 자, 18번 무한 등비급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자, 도형의 중점을 둘 거고요. 자, 테두리 도형, 맨 바깥쪽 도형, 그 다음에 있는 내부 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두리 도형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첫째 항과 길이의 공비를 찾고 경우에 따라서 넓이의 공비가 필요하면 길이의 공비를 제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과 같은 무한 등비급수는 실은 도형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에서 필요한 도형의 해석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내부의 두 원이 외접할 때 무조건 두 원의 각각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여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원이 내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서 일직선상에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정사각형과 원이 접하고 있는데 그걸 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접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수선의 발을 긋고 그리고 반드시 수식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사각형의 그 아래 꼭지점에서 보면 아래 꼭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두 개 나가는 형태인데 그게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의 외부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 접점에 수선의 발을 원의 중심에서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그 외부의 점을 연결해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반드시 그어야 되는 보조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2차 함수를 주어진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방정식 또는 합성함수 부동식을 해결할 때 뒤쪽에 있는 함수를 t로 놓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9번에 예를 들면 f서클 fx가 마이너스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fx를 t로 놓고 f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t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fx는 t가 되는 x를 찾는 방정식을 두 번 푸는 방식으로 합성함수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라의 조건을 보면 실근의 개수란 말이 있어요. 자, 실근의 개수 문제는
한마디로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차 방정식 중에 정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정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유무를 결정할 때만 사용한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나의 조건을 보시면 판별식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20번. 매우 복잡한 식과 함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그마 관련된 문제예요. 시그마에서 보통 한 10번째까지 합 k는 1부터 10번째까지 합은 일일이 대입해서 더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20번 문제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반항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n에다가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a1 찾고 2 넣어서 a2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항을 다 찾은 다음에 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20번을 풀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시그마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서 그 일반항을 구해서 시그마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시그마를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일반항이 k제곱, k세제곱에 꼴일 때, 그러니까 3차까지예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일 때, 부분분수일 때, 그리고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는 형식일 때, 이럴 때만 우리가 항의 수에 상관없이 시그마를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무언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 중간에 보면 자,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있죠. 뭐 다 알겠지만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각 꼭지점의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무게중심의 x좌표고요. 자, y좌표 다 더해 3으로 나누시면 무게중심의 y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함수,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를 f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gx라고 놨는데 이 fx와 gx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의 x좌표에 대한 정리인데요. 이때 이 두 점의 x좌표는 fx는 gx라고 놓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을 x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 x좌표를 알파, 베타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한 점의 x좌표가 알파, 다른 점의 x좌표는 베타입니다. y좌표는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알파, 지알파, 베타, 지베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좌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면 일반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일반항 구하는 걸 좀 정리를 또 해보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일 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SN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점화식 an, an 플러스 1, 간혹 a 플러스 a, n 플러스 2까지 그들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 관계식이 등차나 등비를 나타내거나 또는 변변이 빼거나 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항을 대입해서 푼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관계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26번처럼 함수 안에 n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n을 가지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항을 찾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n을 그냥 숫자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중에는 이렇게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온 그 결과를 an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 또한 n에다가 1부터 하나씩 넣어서 일반항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4점짜리 치고는 집합과 명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집합과 명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집합으로 정리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27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문제를 보는 챙겨야 될 것들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집합 문제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원소나일법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들 막 나오면 무조건 집합으로 다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명제와 관련된 거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번이 P면 Q이다의 참일 조건, 2번이 P가 Q이기 한 충분 조건,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우는 무엇인지. 자,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고요. 그 두 개로 이루어진 합성함수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게 fx를 보시면 fx가 x값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x값, 즉 정의역이 범위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어떤 조건에서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아니면 반드시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x를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x가 0보다 클 때 적을 때 나눠서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자, 뒤에 쪽 지금 gfx 아닙니까? 그러니까 fx를 t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처럼 생각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는 문제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가나다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이 교집합의 개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은 반드시 특정한 두 개를 포함한다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가 1, 2, 3, 4에서 P와 A의 교집합이 두 개라는 얘기는 P가 1, 2를 가지고 있으면 3,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조건은 P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뜻은 P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